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외 취업 나가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같은 이런 선진국가에 가면 각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취업 비자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보험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쪽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계실 텐데요. 미국 쪽 가시는 분들이 이제 납부하시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뭐 4,500불에서 5,700불, 6,0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비용 안에는요, 보험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보험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이민국, 국무부에서 해외에 취업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보험은 가입은 되지만 그 보험 가지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해외에서 하시는 보험 자체가 보장 제도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외 나가시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저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별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중에서 제일 잘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해외 취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진짜 이 친구처럼 해외 취업을 하면 최고의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왜 해외 취업을 했냐면 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진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취업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취업에서 뭐 다 실패했어요.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보시고, 들으시고, 쫄래쫄래 나왔어요. 교수님, 저도 해외 취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쫄래쫄래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분이, 저걸 하신 거예요. 그럼 해외 취업을 지금 국내 취업에 다 실패해서 해외 취업 가고 싶어요. 해외라도 한번 가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분석을 했냐면, 소영아,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 지원했던 기업과 그 기업에 지원했던 자소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목표 기업을 우선순위로 한번 선정을 해봐라. 그 중에 1번이 바로 SPC 그룹이었습니다. SPC 여러분들 아시죠? 파리바게트, 던킨 도너츠와 같은 식품, 제조, 유통, 무역, 물류 기업이고요. 한국이 본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본사이면서 전 세계에 브런치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 좋다. 목표 기업이 SPC고 목표 기업의 산업 직종이 식품 관련 산업이다. 그럼 과연 니는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네 식품 관련의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체크했던 게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뭐냐? 라고 보니까 이제 경영학 전공자들의 70%가 바로 마케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직무를 가고 싶대요. 뭐 이미 연세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어학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역량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HSK 5급을 갖고 있었어요. 즉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갔다 온 경험이 있고 HS 5급을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영이한테 제안했던 게 소영아 그러면 싱가폴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싱가포르로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어디를 갔냐면 휴리 임팩스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휴리 임팩스라는 회사는 그 싱가포르이 본사고 아시아 지역의 브런치를 가지고 있는 식품 제조, 유통, 무역, 물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싱가포르에 이제 마케팅 직무로 싱가포르를 합격을 하고 이제 출국하는 단계였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영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소영아, 해외 취업 가거든, 싱가포르 가거든, 오래 있지 말고 한 1년에서 2년만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너 가고 싶은 기업에 지원해보라고. 예, 너 가고 싶은 기업에 지원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소영이가 1년을 근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SPC 마케팅 직무에 다시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했던 묻지마 취업에 포커스를 자꾸 두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기업에 이런 직무로 가야 돼 라는 쫄지마 취업 접근 방법을 안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취업이 목말라 있다 보니까, 나 좋은 기업에 연봉 좀 주고, 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영업이거든요. 영업은 전문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20대 청년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은요, 미래 직업군을 설계를 하는데요, 영업보다는 좀 전문 직업군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만약에 나는 나중에 30대 후반에서, 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때 나는 나만의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영업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미래 직업군은 전문 직종으로 조금 끌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취업 전문가로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회사 입장에서 너무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 퇴사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회사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그만둬 버리면요. 다음 회사에 이직하실 때 인사 담당자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 짠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의심합니다. 이 친구가 왜 그만뒀을까? 예, 그리고 물어봐요. 하면 이제 면접자들 입장에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설레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면접관들 모를까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첫 사회생활 첫 경험을 했을 때 좀 길게 최소한 2년 정도는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우리 혜민 양이 이제 싱가포르, 원래 미국을 접근을 하셨다가 아직 지금 2학년 1학기 휴학 중이라서 제가 미국보다는 싱가포르로 먼저 접근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가서 인턴으로 혹은 취업으로 해서 최소한 1년 정도 해놓고 직무 적합도 정말 이 일이 나하고 맞는지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의 경험을 좀 만들어내고 해외 취업에서 가장 크게 갖고 올 수 있는 휴먼 릴레이션십도 만들어내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제 영어에 대한 거죠. 어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좀 만들어 놓고 4학년 때 다시 미국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작전을 제가 좀 짜드렸는데요. 싱가포르는 취업을 접근하실 때,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접근하실 때 보면 직접 지원형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지원서를 쓰고 한국에서 면접을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출국하는 케이스예요. 이걸 직접 지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직접 가기도 그렇잖아, 그지? 비행기값도 있고 워낙 멀다 보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등과 같은 hospitality industry,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요, 굳이 직접 가서 면접 볼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봐도 돼.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사무 직종이라든지 특히 우리 혜민 양처럼 디자인, 테크니션 전공자들 이런 분들은 화상 인터뷰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연수 취업 과정으로 갑니다. 연수 취업 과정. 예, 연수 취업 과정으로 갔을 때, 가면 이제 현지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4주 동안 현지에서 어학연수도 하시면서 면접 보러 가요. 그런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 독일권, 이쪽은 다 이렇게 이 연수 취업. 자, 이 면접 볼 때 팁입니다. 면접 볼 때, 인터뷰 볼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2014년도 전을 좀 볼게요. 2014년도에 NCS 제도가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사람만 좋으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워낙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니, 이제 NCS라는 제도를 도입을 시켜서. 그래서 NCS 제도가 딱 들어오면서, 직무 중심 채용을 하겠다.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시켰어요. 그런데, NCS 제도가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면접 볼 때는, 저는 기본적인 소양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저를 채용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면접을 봤으면, 아니면 자소서에 그렇게 썼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되냐면, 내가 너희 회사 왜 지원하냐면, 나는 과거에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닐 때, 알바할 때,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희 회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너희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너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이게 너희 회사로 가면 조금 더 나도 발전하고 너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 나 안 뽑으면 졸라 후회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개인 역량 분석, 여러분들의 개인 커리어 분석,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산업 직종을 찾아서 목표 기업을 만들고 그 목표 기업을 분석을 했는데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려니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해외 취업을 통해서 한 1, 2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들어가겠다라는 접근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연수 과정으로 가시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해외 취업 우대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시면 정착 지원금 해서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친구들이 있어요. 학점이 이래서 취업을 어떡하지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현재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대학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어떤 걸 했고, 학점은 어떤 걸 했고, 자격증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특히나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는 내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 제가 뭐 영어 인터뷰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는 어느 정도 되고, 관련 자격증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무경력자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공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교수님들하고 연구 실적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무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3PL하고 4PL 산업으로 나뉩니다, 그죠? 그래서 SCM과 SRM, OT, RQ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무역 하나만 아시면 안 되고, 무역, 물류,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영업, 회계, 특히나 그 영업 쪽 부분은요, 회계 쪽 부분은 FOB에 관련돼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외환 손익이라든지 FOB 선착지 인도 조건과 FOB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무역의 물류의 원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외환 손익에 따라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 환율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외환 차익에 대해서 이게 수익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정보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인벤토리 관리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나는 나중에 무역 쪽으로 할 거예요 하면, 무역에 관련된 국제무역사라든지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특히나 ERP 관리, 물류관리사,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격증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전문 용어들도 여러분들 조금 찾으셔야. 자, 보세요.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첫 번째, 의지, 열정. 두 번째, 목적, 이유. 세 번째, 내 진로와 직무 방향성, 미래 직업군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대충 잡아놓고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하셔야 되고요. 어학능력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희망 국가, 해외 취업 희망 국가, 국가별로 비자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 저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예전에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 그랬습니다. 선진국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 신흥국가, 베트남 등과 같은 우리 그 데이빗이 얘기했던 멕시코 이런 데 취업하시면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데요. 워킹 할리데이 안 됩니다. 워킹 할리데이는 non-professional 잡이기 때문에 워홀 비자 인정 못 받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취업 조건도 인정 못 받고요. 단순 노무 직종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 집의 소득이 돈 많은 분들 있죠, 그죠? 부자들. 그런 분들도 지원을 못 받으시는데요. 매년 저희가 약 한 4천 명 정도가 이 정부 지원금을 수혜를 받으시고,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안내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혜민 양이 그랬죠. 월드잡에 구직 등록하는 거 있죠. 월드잡에 구직 등록을 꼭 해놓으시라는 이유는, 월드잡 구직 등록을 안 해놓고 해외 취업이 됐어.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월드잡 회원가입이 안 돼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내가 관심이 있으시면 무조건 월드잡에 구직 등록을 해놓으시면 돼요. 회원가입, 그 다음에 이력서, 자소서, 레주메, 커버레터까지 등록을 시키면 구직 등록이 됩니다. 나머지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이제 이런 안내를 받고, 여러분 교수님 저도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런 안내들은 별도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제 요거는 안내해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지원형과 연수 지원형으로 나뉩니다. 직접 지원형 어디죠? 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터키, 유럽,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연수 취업은 독일, 중국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해외 취업 전공 장려금들 제도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커버레터는 일단 하나만 먼저, 기본형만 먼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커버레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맞춰서 커버레터를 맞추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저께 말씀드렸죠. 레주메 커버레터는 필수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recommendation letter, reference letter, 추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저랑 개별적으로 컨설팅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시는 개별적으로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 저희 쪽에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해외 취업 가이드북을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해외 취업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잊지 마세요. 해외 취업의 주된 목적을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성공 취업은 국내 기업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세퍼레이트 해갖고 어플라이 하는 작전입니다. 오늘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제가 지도 교수를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펼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합격해놓고 조건 보고 내하고 맞으면 가고 아니면 땡 하면 돼. 오케이?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